여기 대표님이랑 좀 아는 사이여가지고. 신종 뇌물수법. 최근에 그 우리은행 그 600억 횡령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근데 특이한 거는 감사를 10번? 11번, 10번을 했는데 안 걸렸다는 거?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 TV를 보니까 여수 공무원이 무슨 또 80억 횡령했다고 뭐 그렇게 또 뭐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10번에서 11번을 했는데 안 걸렸답니다. 감사를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마피아가 있는 건지 카르텔이 있는 건지. 감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감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뭔가 시스템을 그런 걸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재난지원금도 받았지만 계좌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 아니면 상품권이나 이런 거는 그죠? 더 찍고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 이름으로 더 받아내서 챙긴다든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백골 그 뭐지? 죽었는데 군인으로 폐업시키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외국에도 일본 같은 것에도 연금을 받으려고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죠?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분이 죽었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사망 신고를 안 해가지고 연금을 계속 받았던 적이 있었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본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든지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라도 주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망신고를 안 하고 계속 연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일종의 뇌물이 80억 정도면, 액수가 만 1, 2억이면 모르겠는데 80억이면 그거라고 봐야죠. 선거자금이라고 봐야죠. 그죠? 액수는 크잖아요. 그죠? 80억이면 선거자금이라고 봐야죠. 그죠?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좀 크죠. 어떻게 많이 80억 많이 빌 텐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왜 직원이 손님 돈 가로채서 1억 넘게 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사장이 탈세라고 직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가끔 연예인들 탈세 사건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비용 처리했다가 돈이 비니까 직원이 가져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냥. 최근에 또 이건 좀 다른 뇌물하고 상관없는 건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할머니를 찔러 죽인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형제가 대구에서. 근데 보통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만약에 찔렀으면 보통 1심에서 항소를 안 할 텐데 항소를 했네요. 그죠? 그럼 뭔가 친구가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안 했든지 뭔가 억울하니까 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까요? 그죠? 그 친구가 할머니를 찌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뭘까요? 그죠? 아니면 다른 놈이 찔렀는데 그걸 했든지, 그죠? 이렇게 착각을 했든지, 그죠? 할머니를, 아무리 그래도 저도 옛날에 집에서 할머니 간병 할 때 있긴 했는데, 글쎄요. 정말 우리 할머니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쉽게 들지 않던데, 그죠? 어쨌든, 그게 친할머니를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찌른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직업이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무당은 칼 맞을 일이 좀 있긴 하죠. 왜냐하면 구치나 사주 같은 거 잘못 했을 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화풀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일이 잘 안 됐거나 뭐 어디로 가라 해 어디로 뭐 부적 하나 사라고 비싼 부적이나 뭐 구타라 그랬는데 뭐 전개가 안 맞았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화풀이 할 수도 있죠. 그야 뭐 근데 왜 그 친구가 찔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조사는 제대로 해봤는지 아니면 뭐 할머니가 애기들 먹는 밥에다가 농약을 탔든지 그죠? 뭐 가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처방전만 받는 사람들이라는 바이를 만들었었는데 가끔 그렇게 약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모르는 거니까. 애가 한번 무슨 밥 먹고 죽을 뻔했나 보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 이럴 때는 뇌를 한번 스캔해보는 그 캡틴 마블에 나오는 그죠? 뇌를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스캔을 한번 싹 해보면 깔끔한데 그죠? 뭐 굳이 지저분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죠? 뇌를 한번 스캔을 싹 해보면 이 사람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나올 텐데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아무튼 좀 그래요. 또 뭔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경찰 아니니까요, 그죠? 그 항상 탐정 항상 탐정물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처음에 사건 발생한 현장의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봤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뭐 그럴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아니면 손자가 만리로 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할머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는데 손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만리로 둘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찌르고 도망갔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를 못 보고 찌른 놈을 못 보고 할아버지가 손자가 찔렀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상황은 뭐 주변 CCTV를 봐야 되지 않나? 찌르고 뛰어갔을 테니까 차가 뭐 빠르게 이렇게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뛰어서 어딘가로 가거나 그랬을 건데 주변의 CCTV를 살펴보면 그죠? 만약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종 뇌물수법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 봉이 김선달이라고 알죠? 대동건물 팔아먹었다는. 근데 심지어 그때는 저희 어릴 때도 봉이 김선달 해가지고 대동건물 팔아먹었다는 그런 얘기 하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생수를 팔아먹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생수를 팔아먹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수를 사먹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답니다. 그죠? 아무튼 김선달님이 되게 힘센 사람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굉장히 힘이 센 김선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금방 돈이 필요한데 내가 힘 세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금방 갚을 거니까 돈 좀 빌려줘 이런 은행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은행이 뭐 담보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야, 나 김선달이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 나 김선달이니까 기업이 갚을 거야. 돈 주세요. 돈 뭐 한 수백억 한 600억 5, 600억 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선달이 돈을 가져갔어요. 그죠? 근데 기업은 모르죠. 김선달이 가져갔으니까. 그죠? 김선달이 갖고 갔으니까 기업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은 모르고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너 김선달이 돈 가져갔는데 왜 안 갚냐? 그 힘센 사람 김선달이가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 너네 6개월 쓰고 준다며 왜 안 갚냐? 이독적으로 하는 거죠, 기업한테. 기업은 황당하죠. 김선달이 돈 받아갔으니까. 저희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요. 이것들 봐라,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서류가 완벽하면, 이런 경우, 은행은 기업에 차압을 붙이게 돼 있어요. 채권 추심을 하게 되든지, 지분을 달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재산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만약에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600억을 못 갚으면 기업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기업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600억을 못 막으면 은행은 그 600억을 받으려고 1조 원짜리 기업을 팔게 돼 있어요. 그죠?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 만약에 김선달이 기업한테 돈 달라 했는데 기업이 안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기업이 은행한테 빚을 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선달이 돈 갖고 간 게 끝나버리잖아요? 갚아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뇌물을 준 게 되죠? 김선달은 뇌물을 받은 게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안 줄 거예요. 왜냐면 기업들이 회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가 빌리지 않았는데, 은행한테 갚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소송을 하겠죠. 그죠? 우리는 돈을 안 썼다고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신간을 하겠죠. 네가 썼네, 안 썼네, 서류가 완벽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겠죠. 다행히 소송을 이기면 돈을 안 갚아도 되겠지만, 소송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되면, 기업은 이제 작살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소송하는 동안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망하겠죠. 그죠? 계속 악재가 쏟아질 테니까. 만약에 김선달님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업이 만약에 안 갚을 경우 기업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불리하게 할까요? 그죠? 기업이 불리하게 하겠죠. 이 새끼들 돈을 안 갚네? 이러고, 그죠? 빨리 돈을 갚게 만들겠죠. 그래야 지가 뇌물을 받은 게 무마가 될 테니까.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을 압박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송 몇 년 하고 이러면 기업은 대부분 연행업은 그렇게 튼튼한 기업이 아니고서는 망하게 됐어요. 그죠? 대부분의 기업들, 즉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망하게 됐어요. 그죠? 이런 게 친족 뇌물수법이 아닌가. 굉장히 깔끔하죠. 돈 갚아버리면 그냥 대출 받은 거고, 그죠? 돈 안 갚으면 회사가 망하고, 그죠? 친족 뇌물수법 굉장히 뭐랄까 지능적이죠. 우리은행 사태도 제가 보기에는 그 형제라 그러죠. 그 무슨 형제가 서류를 위조를 했다는데, 여러분들 은행 가보신 분들 아시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죠?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되는, 따따따따 긁어가지고 하는 거. 그 은행 직원들이 영 하나 잘못 썼다가 큰일 나는 거.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에서 무려 600억이나 되는 돈을 횡령을 했는데 몰랐다는 거는 진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웃을 일이죠. 그죠? 저렇게 빨리 돈을 뺀을 줬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정부에서 세금을 어딘가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정부가 1년 예산이 한 600조를 쓰는데 그걸 한꺼번에 돈을 다 쓰진 않을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최소한 분기별로 나눈다고 봤을 때 600조면 분기당 200조 정도가 분기당 대략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한 분기에 150조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150조는 3개월 동안 은행에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이자 1%만 받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죠? 1조 5천억 아니에요? 맞나? 그죠? 이자 1%만 받아도 1조 5천억이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1조 5천억 받을 수 있을래나? 뭐 한 1조 뭐 한 0.5% 받는다고 해도, 그죠? 한 7,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600억 정도 주는 거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달 씨한테 600억 정도 주는 거는 우습다고요. 그죠? 왜냐면 150조 금고만
시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국고, 시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뭐 600억 정도는 솔직히 우습죠. 그죠? 1년에 100억 정도는 우습죠. 그죠?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100억 정도는 시금고 하나, 시나 국가금고를 유치를 하면 1년에 100억은 우습죠. 그죠? 저의 예상은, 뭐 저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의 예상은 그 이자를 준 게 아닌가. 누군가에게 상납을 한 게 아닌가. 응? 그 시금고나 국가금고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를 누군가에게 상납을 했는데 들킨 거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돈의 이자는 왜 안 주냐라고, 뭐, 제가 방금 0.5% 정도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7,500억이 되는데, 분기별로.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조 원이나 3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0.5%라고 해도 3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이자는 3조 가까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이자를 주지 않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인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어디서 못 메꾸니까 횡령을 했다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한테 어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되게 황당한 소리를 해요.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소리는, 그, 통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 가면 만들어주는 통장? 그런 통장에 무슨 단위가 억 원이라고? 단위가 억 원이라고 그렇게 계속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저한테, 뭐, 제가 백수니까, 뭐, 이렇게, 그, 5만원? 뭐 사먹으라고 5만원 정도 준 적이 있는데, 단위가 억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500만원을 꼭, 500만원, 억 원이니까, 억 원이면 500억이면 더 많구나. 자, 하여튼 뭐 50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500만원을 줬는데 공 2개를 없앴다 그러던가? 그러니까 5만원을 보내주고 500만원을 줬다는 거야. 단위가 만원이었나 없어. 만원이면 가능하나? 하여튼 뭐 돈을 줬대요. 돈을 되게 많이 줘. 그래가지고 뭐 돈을 다 받아놓고, 딴소리 한다고, 무슨 시나리오, 그 돈을 다 받아놓고, 50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놓고 딴소리 한다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통장은 그냥 원이죠, 원 단위. 1원까지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과연 한국 그 똑똑한 검사들이 그걸 과연 믿을까요? 그게 먹히면 더 대박이고. 은행 가서 확인만 한번, 계좌 확인만 해보면 끝나는 거를, 그죠? 수십 차례 은행 계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재난지원금 받는다고 뭐,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미 정부에서는 다 계좌 확인했을 텐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그죠? 좀 그 어이가 없어요. 그 수사를 하는 거 보면, 저거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그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범인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럼 집어넣는 거죠. 그죠?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요즘은 되게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한다 그러나? 서류 위조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포토샵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류 위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법원에,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본을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사본은 완전 위조하기에 그냥 최고죠. 그죠? 법원에서도 원본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확인하고 법원에서 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맞아? 법원에서 복사를 해서, 확인 후에 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복사하는데 뭐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원본을 갖고 와서 보는 데서 법원에서 복사기해서 밀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산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한다든지.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 같은 거 PC에 연결하면 바로 확인하고 부동산에서
그런 거, 부동산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바로 PC 쳐서, 민증 쳐서 확인한다든지, 그죠? 그런 게 되면 좋은데, 그죠? 아니면 발급 기록 같은 걸 동사무소에 남겨두든지, 언제 발급받았는지. 그런 걸 법원이나 검찰에서, 필요한 경우, 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미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죠? 그런 걸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까? 확인한다고. 요즘 다 전산처리 다 알 거예요, 그죠? 다 알면서 안 알고, 저는 다 알면서 안 한다고 봐요. 전산처리 다 돼 있어가 이름만 치고 민증만 쳐도, 민증번호만 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뭐 일부 안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어서 누르면 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확인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죠? 요즘 아니라고 봐요. 그죠? 다 알면서 수사를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죠? 예전에 백과뉴스 보면, 거기에 그게 나왔었죠. 수준이 떨어지는 여자 경찰도 많이 뽑는다고.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죠.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체력 검증 같은 것도 테스트 절반 정도 되면 통과시키고, 뭐, 무술이나 격투 하나도 못하고, 범인 보면 도망가고, 뭐, 이런 여자 경찰들이 많이 이렇게, 여성 인권, 뭐,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뽑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떤 검소완박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응? 검소완박의 시작점이 아니었나? 즉, 민주당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많이 뽑아 놓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자기 사람을. 그죠? 자기 말 잘 듣는 민주당 지지층 경찰관들을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죠? 그렇다면 현 정부는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이상하게 뽑힌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체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죠?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죠?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되겠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분명히 아마 제가 보기엔 능력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봐요. 아니면 진급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검수완박 같은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철저하게 계획적이구나.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거구나. 하나도 우연이 없구나.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은 절대 없구나. 뭔가 할 때는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게 최고 권력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 어떤 브레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둘이가 나왔을 때,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민주당이 싫으면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A 하면 B,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국민들 하여금. 근데 좀 그래요, 그죠? 요즘 들어서 이런 유튜브를 올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검색이나 조사를 하게 되면서 되게 무섭다. 그냥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냥 그런 황당한 시나리오, 재밌는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런 일이 나오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통제되고 있지 않나. 그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지 않나. 그죠? 뭐 사람들 일루미나이트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브레인들이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뭐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겠죠. 전 비트코인 같은 것도 처음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한적없이 추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누군가가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짭짤하게 주식 팔아서 재미를 본 게 아닌가. 예전에 민주당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장 유명했던 게 보물섬 사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금괴를 실은 보물이 독도 근처에, 울릉도하고 독도 근처에 침몰을 했는데 그걸 건져 올리면 뭐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건져 올리는 회사를 상장을 시켜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을 챙겨서 날랐죠. 뭐 그런 일들. 특히 민주당 정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비트코인도 그의 일환이 아닌가. 코인 시장이 지금 다 망하고 있죠.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다 작살나고 있죠. 그죠? 아무튼 비트코인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리니지 아데나다. 리니지 아데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빼신 분들은 다행이고 그때 아직까지도 아닐 거야 이러면서 붙잡고 있었으면 낭패 보셨을 테고 그죠? 비트코인 제가 그랬죠. 아데나라고. 비트코인 방식은 달러를 코인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왜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입금시켜 놓고 이렇게 계좌를 보내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채굴만 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무한복제가 가능합니다. 무한복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버의 특성상 세 군데로 백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비트코인, 전자코인, 전자 쪽 그런 쪽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세 군데에 백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복제가 그 백업을 하려면 카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그럼 3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비트코인은 3비트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카피를 할 테니까. 그렇게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실종 뇌물수법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발생했을지도 모르겠고 설령 나중에 발생을 할지도 모르니까 회계나 이런 정보를 철저하게 잘 단속하고 만일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대비책 같은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